XRP가 완전히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되면 가격이 한 개당 15,0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스위프트를 XRP가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만 현재 2달러 부근에 있는 리플이 15,000달러 이상도 상승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 7,000배 이상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은행들끼리는 수많은 돈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제송금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스위프트라는 국제송금 네트워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확히 한글로 말하자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하는데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말해 A라는 국가에 있는 은행에서 B국가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서로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래를 인증해주는 금융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스위프트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금을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도 도착을 안 하거나 중간에 여러 은행을 거쳐가면서 수수료가 줄줄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런던의 전직 펀드 매니저이자 XRP의 열렬한 지지자인 디지털 IG라는 인물이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IG가 누구냐면 트위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자 본명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런던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던 경력도 있고 지금은 XRP의 거의 인생을 건 듯한 열렬 지지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XRP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서도 영향력이 꽤 커요. 근데 이 디지털 IG가 뭐라고 했냐면 XRP가 완전히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되면 가격이 한 개당 15,0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스위프트를 XRP가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만 현재 2달러 부근에 있는 리플이 15,000달러 이상도 상승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 7,000배 이상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디지털 IG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듣기엔 좀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나름 있었어요. XRP는 하나가 무려 100만 개의 드롭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어서 진짜 몇 원짜리 소액 결제부터 수십억 단위의 거대한 금융 거래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XRP가 100만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 하나만 있으면 뭐 좀 사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10원 100원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과자도 사고 잔돈도 맞춰주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XRP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의 XRP는 100만 개로 쪼갤 수 있어서 비트코인처럼 소수점짜리 즉 아주 작은 단위로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나 모바일 앱 결제처럼 작은 금액도 처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스마트 기기들끼리 자동으로 돈을 주고 받는데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기차가 충전소랑 자동으로 요금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초소액 결제라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나 은행 송금으로는 이런 몇십원, 몇백원짜리 거래를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XRP는 이런 걸 실시간으로 거의 공짜처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결제 방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왜 XRP 가격이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근거인지가 중요하겠죠. 이건 이제 기술 얘기보다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진짜로 XRP가 전 세계 돈을 주고받는 대표 시스템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기업, 심지어 국가들까지 송금이나 결제하려고 XRP를 사서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당연히 사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XRP 발행량은 정해져 있어요. 딱 1,000억 개만 만들어졌고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이미 없애버렸고 또 일부는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2%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따라서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XRP는 워낙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한 개 가격이 15,000달러가 돼도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0.01개, 0.0001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IG는 XRP가 나중에 전 세계 금융의 디지털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몇백원, 몇천원 하는 게 아니라 수천만원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XRP가 가진 잠재력, 기술력, 그리고 구조적인 장점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기업 간에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자금이 움직일 땐 당연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걸 써요. 하루에만 몇 천조 원이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오갑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가 사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꽤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직접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라는 지시만 전달해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시가 한두 군데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은행을 몇 군데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며칠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수수료가 중간중간 계속 빠져나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멈춰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러면 너무 느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XRP입니다. XRP는 이런 복잡한 중간 과정을 없애고 그냥 한 번에 바로 보내주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우체국 여러 군데 들려서 편지를 보내는 게 스위프트라면 XRP는 그냥 문자 한 통 딱 보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죠? 수수료 거의 없죠? 주말이든 새벽이든 그냥 바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기술이 앞으로 송금의 중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투자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전문가들은 XRP가 스위프트 거래량의 5%에서 10% 이것만 XRP가 대신 처리해도 큰이 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스위프트가 1년에 처리하는 돈이 대략 잡아도 무려 1경 7,500조입니다. 1경이면 어느 정도일지 감도 안 잡히실 거예요. 하루에 1억씩 쓰더라도 27만 년 동안 써야 다 쓸 수 있는 돈이고, 대한민국 24년 국가 예산이 약 660조 원인데 대한민국을 26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단 5%에서 10%만 XRP가 처리를 해줘도 최소 8만 조에서 최대 17만 조까지 XRP 네트워크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IG가 이야기했듯이 15,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한 기반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2024년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훌리안 로키는 XRP를 만든 리플을 스위프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온디맨드 유동성, 줄여서 ODL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XRP의 진짜 무기라고 평가했어요. ODL은 쉽게 말해 필요할 때 바로 돈을 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5년 1월엔 10억 달러짜리 투자 펀드 모건크리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가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된다면 XRP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루머나 커뮤니티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기관과 전문가들도 XRP를 인정하고 있고, XRP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게 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XRP가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지금보다 수천 배 올라야 가능한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규제 문제예요. 특히 미국에서 XRP를 만든 리플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오랫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몇 년째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 미국 법원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된 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큰 산 하나는 넘었지만 SEC와의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벌금 규모나 기관 투자 관련 문제는 좀 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큰돈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결국 규제가 명확해져야 은행이나 대기업, 투자기관들도 안심하고 XRP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스위프트는 하루에 수천 원씩 처리하는데 XRP가 이만큼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더 필요해요. 지금도 XRP는 빠른 결제, 낮은 수수료로 유명하지만 그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 관리 같은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 문제랑 기술 확장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XRP가 진짜로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XRP가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은 시장에서도 제대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규제 문제만 잘 마무리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거래를 감당할 수 있게 확장성만 확보된다면 XRP는 단순한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오가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 중요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본다는 건 단순히 코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송금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보는 것과 같다, 이 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흐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2에 대한 돌파 시도가 현재 나와주고 있고, 맥디 지표 히스토그램도
어제보다 양수가 증가했습니다. RSI 지표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52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빠르면 오늘 이 하락 추세 2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MACD 지표와 RSI 지표는 기준점 위로 올라오면서 강세장 시작을 예상해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피보나치 되돌림 0.618까지 정확하게 되돌림이 나와주고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큰 악재나 이슈가 없다면 700원에서 4,900원까지 올랐던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상승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주봉상 현재 1파가 나왔고 2파 조정이 나왔다면 3파 상승은 1파보다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만원을 넘어서 2만원, 3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흐름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요.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의 송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고 이미 많은 글로벌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디지털 IG의 말처럼 가격이 수천 배까지 오를 가능성 절대 그냥 웃어넘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고 불확실성도 크지만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